전주시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와 상표 계약을 맺어 논란입니다. 해당 업체는 몇 년 전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를 지원하는 전라북도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 속에 도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여파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파문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전주 모주 생산업체와 상표 계약을 맺어 논란입니다.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서 해지됐던 계약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체결해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모주 생산업체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자 전주시는 지난해 9월 말 전주 주주에 상표 사용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전주 모주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전주 주조는 3개월 뒤 다시 전주 모주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해가 바뀌자 전주시가 슬그머니 전주 주조와 상표 사용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설날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수요도 폭발하고 요구가 계속 오니까 우리 다시 계약해야겠다. 이미 불법 사유는 소각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전주 주조에 대한 전주시의 일방적인 지원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통모주 산업화 사업에는 보조금만 20억 원이 지원됐고 모주 제조법과 디자인 개발에도 5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주 주조가 전주시와 상표 사용 계약을 맺고 해마다 수억 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제조법과 디자인 사용료로 전주시에 낸 돈은 1년에 고작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지만 전주시는 다시 전주 주조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안겨준 셈입니다.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주모주라는 레시피와 함께 상표가 사장될 우려도 있고 전통모주 제조법을 지키고 전통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이 막걸리 업자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관련 조례안이 논란입니다. 전라북도가 폐기물 업체의 보관시설을 면제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모습입니다. 비산 먼지를 막는 방진 덮개는 찢어지거나 뒤집어진 채 방치돼 있고 각종 폐기물들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창문 열면 하는 냄새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차도 세차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오늘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처리장 역시 마찬가지로 필수 시설인 기본적인 덮개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업체에게 보관시설 설치를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환경업체가 필수시설인 방진벽과 살수시설, 방진 덮개 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침출수를 막는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지붕 덮개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지역 조례에 맡겼습니다. 도와 업체 측은 추가 시설 설치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비저오염 저감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라도 조례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게 그 사업장의 어떤 그런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해당 업체 주변 반경 1km 내에 공장과 사무실 외에 민가도 400여 채나 되지만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주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림먼지 방지막이라든지 적치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와 주민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업계의 주장대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공청회를 연 도의회가 시간을 갖고 피해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난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지방의원 100% 주민공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총선 후보들 못지않게 온종일 선거운동에 매달린 사람들, 바로 지방 의원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당원 모집과 후원금 모금에도 나서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풀뿌리 정치는 허울뿐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소신껏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눈치 보나요? 당연히 그렇게 오다가 떨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지방의원 공천권이 지역구 국회의원 손에 좌지우지되다 보니 지난 25년간 이어져온 폐해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꿔놓겠다는 공약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됐습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맡기겠다는 지방의원 100% 주민공천제로 전주갑 김광수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김 당선인은 전주시 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지방의원 출신이기에 일단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미 지방자치는 20여 년이 지나서 다 성년이 됐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됐는데 옷은 유아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공약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단단하게 짜여진 중앙정치의 기득권이 당선인 한 명의 주장으로 바뀔지가 의문입니다. 여론조사 당내 경선의 문제에서 보듯 100% 상향식 주민공천제의 한계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의 후진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강에 참여하는 진정한 당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정당이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100% 주민공천제 공약이 중앙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아니면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그칠지 지방정치권과 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국회의원 선거 전 지역주재 기자 2명에게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전 시장은 앞서 구속된 기자 2명과 함께 여행 경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운과 조선업계에 따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도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자구책이 마련되겠지만 감원위기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 경제의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관련 5개 계열사 대표들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선박 수주는 5척에 불과하고 해양 플랜트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수주를 하지 못해 도크가 비는 일이 현실화됐다고 토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을 포함한 5개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휴일 근무와 연장 근로를 폐지하고 연월차 촉진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올해 최대 3,000명 안팎의 인력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공장 측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사무직이 몇 사람 없습니다.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배가 내년에도 많이 차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10년에 완공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는 3,7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85%가 협력업체 직원들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울산보다도 현재 확보된 물량이 더 적습니다. 이번 위기가 군산공장의 감원으로 이어질 경우 군산산업단지 내 협력업체도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 파장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6조 원대의 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조선업 개편을 위해 주 채권은행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교육을 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노동자가 고공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1살 윤모 씨가 78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9층 높이의 화물용 리프트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 씨는 2시간가량 시위를 이어가다 임금이 지급되자 리프트에서 내려왔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1209가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갖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산업단지 1209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만금 산단 109에 입주한 업체들은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부동산 등기가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등산 인구가 늘면서 산악사고도 매년 5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 산악사고 발생은 547건으로 459명이 구조됐으며 지난해에도 531건의 사고로 455명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봄과 가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로 이루어진 안전지킴이를 덕유산 등 9곳에 운영하고 등산로 안전시설물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청정무주의 자연에서 펼쳐지는 휴식 같은 영화제, 제4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이 어제 열렸는데요.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이번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무대 연출자로 나섭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2016 필름 판소리 춘향대어는 1961년에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에 현장 판소리 공연과 라이브 연주를 입혀 복합 영화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총 연출을 김태용 감독이 맡고 소리꾼 이소연과 색소포니스트 손성재가 참여합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무주 산골 영화제는 청정 자연 속에서 캠핑과 함께 영화를 보는 휴양과 휴식의 영화제로 해마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7개국 82편의 영화를 선보이는데 지난해보다 상영작이 30여 편 늘어나 다양성이 강화됐습니다. 야외 상영관 1개관과 실내 상영관 1례관을 확대했습니다. 지역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는 그런 다양한 야외 상영도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 감독 오기가미 나오코가 첫 해외 게스트로 초청됐고 주민이 만든 영화 6편도 올해 스크린에 오릅니다. 영화제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즈에는 배우 오지호와 손은서가 위촉돼 관객들과 교류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저희 다른 영화제와는 다르게 자연 속에서 영화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다.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상쾌하고 그러니까. 제4회 무주산골 영화제는 오는 6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빛낼 게스트가 공개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에는 사회자인 배우 이종혁과 유선을 비롯해 심사위원 자격으로 초청된 배우 정재영과 한예리, 또 상영자 게스트인 안재홍, 김동완, 또 전예빈 등이 참석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 9시부터는 개막작인 본투비 블루가 현장에서 상영됩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인 아리울 스토리 시즌2 아리가 어제 개막 공연을 갖고 7개월간의 공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리는 새만금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공연 상품으로 지난 시즌보다 무대 생동감을 더하면서 판타지 공간이 더 화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리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펼쳐집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전주 시내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백제대로 통일광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침 출근길 차량이 조금 많은 모습입니다. 화면 밖에 어원터널 4가와 경기장 4가 인근에서 다소 진행 속도 더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의 역사와 문화,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남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 순창에서는 생로병사의 테마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산림 자원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역사와 문화, 생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남원시 운봉읍 주천리 일원에 조성됐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드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코너와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마을들의 영상을 담은 코너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곤충 표본이나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 학습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역사, 문화, 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곤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이 순창군 인계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로병사의 체험이라는 특유의 테마로 조성된 과학관은 생명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생관을 비롯해서 장수와 관련된 노관, 건강과 질병을 설명하는 병관과 죽음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사관 등이 꾸며져 생명의 신비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완주 대둔산에서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대둔산 산악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호남의 명산인 대둔산 명소화를 위해 열리는 산악 문화 행사는 30일 대둔산 잔디광장에서 산악 등반대회와 함께 전국 비보이 퍼포먼스가 열리는 등 매월 주제를 달리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이 국내 대표 브랜드로 잇따라 선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2016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복분자 선녀는 각각 10년 연속과 8년 연속 수박과 복분자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임실앤 치즈는 가공식품 분야에서 3년 연속, 그리고 진한 홍삼은 인삼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한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산지 가격에 따르면 한우 600kg 한 마리는 699만 원으로 작년 대비 32.3% 상승했고 수송아지 가격도 36.1% 올랐습니다. 이는 한우 사육도 수가 감소한 때문으로 도내의 경우 재작년 34만 8천 마리에서 작년 34만 마리로 감소했습니다. 군산 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올 하반기부터 인상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가 가정용은 톤당 230원에서 290원으로, 일반용은 330원에서 420원으로 평균 27% 인상됩니다. 군산시는 현재 하수처리 톤당 원가가 1,736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327원으로 현실화율이 18.9%에 머물고 있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온 교환 수지 공장인 삼양 화인테크놀로지가 군산 자유무역 지역에 준공됐습니다. 미쓰비시 화학과 삼양사가 합작한 삼양 화인테크놀로지는 군산 자유무역 지역 5만 제곱미터 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입한 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2만 톤의 이온 교환 수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1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10억 원의 재정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부터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인 아리울 스토리 시즌2가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공연됩니다.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은 오늘 어쿠스틱 밴드 크림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교동 아트미술관은 오늘 음악회와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부 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있습니다. 임실군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군청에서 김대균 줄타기 명인의 강연과 줄타기 시연을 진행합니다. 익산 시민대학 첫 강좌가 오늘 옛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탤런트 김성환의 강연으로 열립니다. 전북지역 고용전략 개발포럼이 오늘 전주 드보내에서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모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원광대학교는 오늘 학생지원관 1층에서 도내 대표 기업과 함께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7도, 전주 16도 등 15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